안녕하세요. 수학 이선미 강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먼저 수학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낙생고등학교에서 2013년도에 수학 교사로 일을 했고요. 그 뒤로 재종반에서 수업을 좀 하다가 이제 단과로 와가지고 경력을 쌓고 있죠. 수학 공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말씀드릴 만하죠. 수학 계획 짜는 거 어렵죠. 시대가 달라져서 공부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인지 12년 경력차 학교 재종 단과 다 한 저랑 같이 한번 최선의 전략을 10분 안에 한번 이해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수학 공부 이제 계획을 짜보려고 해요. 그럼 제일 첫 걸음은 나의 위치 파악입니다. 수학은 연계학문이라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정말 극명하게 다르죠. 그래서 하는 게 지금 우리 대치동을 휩쓸고 있는 소위 입테라고 부르는 학원의 입학 테스트들을 막 치고 있을 텐데요. 요새 너무 변질된 것 같아요. 입테를 치고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와, 쌤, 쟤는요, 고3 문제를 막 1시간 내 풀 걸 10분 만에 풀어요. 너랑 무슨 상관인데? 스스로 들러리 서지 마세요. 그 시선을, 남한테 뺏긴 시선을 본인한테로 갖고 와서 본인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성장형 캐릭터가 원래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본인한테 맞는 계획을 빠르게 잘 세워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의 용도는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활용하는 용도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붙고 떨어지고가 끝이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원오브 최상반의 일원이 되는 건가요? 1등급을 받는 건가요? 지금부터 자기 계획에 맞춰가지고 1등급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해야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저의 반은 입학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이 아니고 탑반 못 붙으면 그 점수 버릴 것 아니거든요. 기본 문제는 맞추는 우리들이 그 다음을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 는 중요한 거죠. 아예 밑바닥부터 할 것이냐. 사실 뭐 저희 반 떨어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 기본 문제도 다 틀렸으면은 뭐 하면 돼요? 절치부심해서 처음부터 본다 생각하고 보는 지표를 활용을 해야 되죠. 그거 학생들도 볼 텐데 그 좀 못 치고 온다고 기죽으니까 자꾸 가기 싫은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되게 제가 성장 결과에 써놓은 제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을 막 받았죠. 점수가 안 좋았다가 대부분 좀 안 좋은 얘기지만 탑반 출신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장 안타까운데 제 애기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치고 제일 잘 친 시험에서 우연히 하나 붙었어. 거기를 갔어.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그건 그 학생을 위한 수업일까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죠. 우리 애기들 잘해요. 나름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대수를 똑같은 시간에 학습한다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대수 2, 미적분 1, 2, 미적분 2, 2 학습한 학생과 대수 3, 2, 1 학습한 학생 중에 누가 더 미적분 2를 잘할까요? 미적분 2에 있어서 이쪽입니다. 수학을 조금만 아는 그 누구한테 말해도 단연코 이쪽입니다. 미적분 2는 응용 활용 과목이지 다지기 활용이 아니에요. 이 둘을 활용하는 건데 대수는 특히나 기본기 오브 기본기입니다. 대수의 뜻이 식을 다루는 거죠. 수를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수학에서 식을 못 다루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박아야지 지금 중3 애기들이 잎부터 틔운 어설픈 뿌리 위에서 잎부터 틔운 애들이랑은 확실한 차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름 7, 8월에는 정규는 대수 실력으로 가고요. 대수를 한 번은 수강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 테스트에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맞춰줘야 합니다. 더 멋진 학생들일 수 있습니다. 선행이 느린데 범위는 많아도 내가 공부한 거 기본 확실하게 맞춰서 오는 학생들 더 크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1은 한 번도 수강 안 했을까 봐 특강으로 깔았고요. 특강은 입태와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적분 1은 제일 처음 들은 학생이나 중등에서 되게 이상하게 얇게 한 거였으면 안 한 걸로 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수 1 문제집 같이 가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7, 8월에 방학이니까 정규랑 특강으로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2과목씩은 못하고요. 특강은 없고요. 정규반입니다. 미적분 1 실력으로 이어집니다. 특강에서 미적분 1 기본에서 실력으로 받아요. 중등에서 하는 실력보다는 수준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와 기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수준 있는 기본 수업을 듣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수 2를 이제 복습 과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 12월이 되면은 이제 대수, 이제 심화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심화 수업을 들어줄 수 있도록 커리를 짰고요. 커리 잘 짰죠. 짜고 가장 잘 짜여진 커리라고 이제 많이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족하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 숙제 복습 과제로 공수 1, 공수 2, 공수 1 이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학생들한테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고요. 제가 요거는 좀 문제집으로 예전에는 진행했었는데 문제집으로 진행하니까 오히려 더 진행이 안 돼서 문제집 베이스인데 개별로 지정해 줄 거예요. 제가 출력물로 줘서 그냥 그거 다 해와라 해서 딱 그냥 보는 게 더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오답 주기도 좋고. 자, 그래서 한번 더 크게 이해해보죠.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여름이 오면은 정규반은 실력으로 합니다. 미적분 1을 한 번 했으면은 특강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미적분 1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지금 좀 할 때가 됐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이 되면은 실력 수업 미적분 1에 대해서 이어서 하고요. 그리고 교육 가기 전에 이제 실력 심화해서 심화 수업까지 대수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수랑 미적분 1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끝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저는 뭐니 해도 공수 1, 2를 미친 듯이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수준 있는 문제, 기본 문제 안 할 거고요. 이때 계속 공수 1, 2 하기 때문에 문제들 잊지만 않으면 돼요. 잊지 않았으니까 기본 문제 다음으로 열심히 하고요. 내신 치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시면 좋은데 한 내신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선행 과목을 3번 정도 학습하면은 선행 때문에 못하진 않아요. 그 계획에 있어서 과탐이랑 잘 밸런스 보세요. 이건 제 컬이에요. 예일 뿐이에요. 대수를 1번, 2번, 3번 하고 이때 2학년 1학기 내신이죠. 오늘 쳤어요. 경기여고 2학년. 오늘 쳤는데 오늘 경기여고 2학년에 대수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학 1. 모의고사 문제 바꾼 걸로 다 칠갑했어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내신날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래서 요때 이제 칠 수 있게 3번 하고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적분 1도 1번, 2번, 3번 하고 이제 중간에 여력 과탐 안 해도 되면 한 번 더 하고 내신 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미적분 2나 학통은 학교에 따라 되게 달라요. 학교에 따라 들어야 될 시기가 뭐 세화고나 좀 빠르게 학연도라 하는 학교들을 준비하신다면은 빨리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몇 개 학교 특정 세화고 아니면은 딱히 빨리 급할 필요는 정말 없고요. 확통도 좀 그래서 확통은 요 겨울에 확통이나 미적분 2나 급한 선택 과목 하나 정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열어요. 그리고 급한 학생들이 제 반에도 있을 때가 있어서 틈새 특강을 이용합니다. 선택 과목은 뭐 5월에 긴 연휴 같을 때나 개강 전 이럴 때 한 일주일 10일 시간 될 때 있거든요. 그거 충분합니다. 커리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대수 실력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등의 실력 수업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되게 애매하죠. 기본 수업도 그렇지만 그 중등학생들이 한 번씩 심화까지 하고 왔는데요 하면서 수학의 정석 실력편을 봤다는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때가 종종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요. 실력 수업은 어느 정도냐? 저의 수업은요. 저는 립업이라는 이름의 교재거든요. 개념을 안다는 전제 아래서 입대가 있죠. 개념만 안다는 전제 아래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 개념 이거였지?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장 스트레이트 전형적인 문제는 요거였지. 이거 어려운 거 이런 거 봤어? 이런 것도 어려운 거 있다? 두 문제 합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지? 하나 더 해볼까? 하고 다음 주제. 그런 식으로. 립업 처음부터 끌어올린다는 거고요. 개념만 알면 되지만 이제 끌어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심화 개념 A to G 다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를 해본 적 없다 하면은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 발화예요. 이렇게 불타서 한번 공부하는 그게 와야 되거든요. 아직 애기들이라서 지금 고2들은 그게 지금 왔어요.
조금만 일찍 오면 안 될까요? 중3 때 오면은 진짜 많은 게 바뀌거든요. 그 발화점이 되어줄 선생님, 사실 어떤 과목에 있어서 불이 확 타려면은 잘 맞는 인생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제가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또 하면 너무 좋겠고요. 되게 짜릿하거든요. 그런 애가 막 해가지고 느는 걸 보면은 인생 선생님이 학생의 의지를 불태워 줄 수 있어야 이 모든 게 일어나요. 애들 의지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참 말하기가 제가 참 잘 가르치거든요. 메가스터디 재종반도 평촌, 송파 이런 데 많이 돌았어요. 강의 평가 애들 좋다고 난리 나서 서초의학관 제일 입결 높은 관에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이 쌤이랑 진짜 이 쌤이 시키는 거면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고요. 뭐 하나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는 기본 실력 심화 수업이고요. 겹치는 거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제에 맞게 필요한 거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시즌 1, 시즌 2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필요에 맞게 열심히 준비한 교재라서 뭐 하나 허투루 준비한 게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체 교재라고 하면은 시중 교재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소위 구릴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죠. 더 좋으라고 만든 자체 교재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방학 때 하는 교재의 개념은 도식화가 많을수록 좋아요. 수학의 정석도 참 잘 쓰여져 있지만 수학의 정석에 안 쓰여져 있는 심화 개념들까지 개념으로 써놓은 교재예요. 수학적으로 좀 촘촘하게 오류 없이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한 게 방학 교재라고 한다면은 학기 중 교재는 실전 개념이에요. 실전 개념이라서 보통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 풀렸지. 근데 그게 얘라고 둘 때 왜 그런 거냐면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미분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을 때는 미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재는 그렇게 준비됐고요. 숙제는 워크북은 개별로 나가요.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순간 이해력이랑 문제풀이력은 같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눈으로 보고 알겠다고 해서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본인의 문제 해결력에 맞게 풀어야 돼요. 제 과제는 레벨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레벨 1은 그 센 B 난이도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예요. 센 B는 아니에요. 센은 워낙 많이들 풀기 때문에 비슷한데 다른 숫자의 다른 문제입니다. 레벨 1이고요. 레벨 2는 고쟁이 2스텝과 센 C스텝이랑 이제 블랙라벨과 일품에서 쉬운 문제를 엮어놨어요. 이유는 센 C스텝 정도를 잘 푸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센 C를 풀고 오답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잘 푸는 사람이 되진 않아요. 양이 너무 작고 반복이 없거든요. 센 C 정도를 이렇게 하면은 같은 유형을 묶어놔서 체화가 돼서 센 C 정도를 빠르게 쳐낼 수 있는 학생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학교에 내시는 2스텝 정도만 잘 풀어도 만점 나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걸 시켰는데 지금 시기에도 다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특정 단원에는 애가 이 단원은 좀 잘해서 다 맞아. 그러면은 레벨 3를 시킵니다. 고쟁이 3스텝과 블랙라벨에서 어려운 문제, 531 하이퍼 문제가 저는 그 심화 문제집 중에선 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일. 그리고 최강 TOT 이렇게 엮어놓은 겁니다. 이런 문제집들은 양이 작아서 이렇게 엮어서 보면서 더 체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창피한데 학기 중에는 레벨 2.5, 3.5 이렇게 시킵니다. 좀 더 내신 스타일스러운 문제들 같은 유형인데 계산이 한 줄 더 꼬아놓은 그런 문제들로 엮어놨습니다. 이 방학 스케줄을 소화하려면은 학생이 꽤나 저를 좋아해야 돼요. 내내 집중하고 내내 쌤 말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려면 꽤나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월화수목금토 다 클리닉 열어놨고요. 다 보내주시면 너무 영광이겠고요. 만약에 다 못 보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대수 실력 수업을 들을 때는 여기에서 연결해서 꼭 들어주시면 좋겠거든요. 비울 때 숙제도 하고 바로 앞에 시험 칠 거니까 테스트 준비도 하고 공부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테스트 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예전에는 선호하는 게 야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가. 하기 시습지 얼마나 좋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행복하게. 안 해요. 왜? 애들이 쌤 저 영어 다음에 제시 걸리면 큰일 나요 하고 이때 안 한단 말이에요.
집중이 잘 안 살아요. 우리 애들은 눈앞에 있는 걸 쳐내는 거가 훨씬 더 소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참여하고 수업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시험 칠 거니까 할 수 있게 꼭 시간표 짜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여기 뭐가 꼭 있어. 그러면 다른 날 클리닉 오면 되는데 그것도 루틴하게 보내주세요. 어떤 날은 수요일 보냈다가 어떤 날 화요일 때 보냈다면 학생도 가기 싫어하고 저도 얘가 왜 안 왔는지 매번 확인하기 어렵겠죠. 좀 루틴하게 보내서 꽉 찬 방학 보내도록 하고요. 미적분 원 기본은 한 번도 안 들은 학생들이 하는 수업인데 수학 감이 없다면 좀 무섭긴 하죠. 미적분 원이란 과목 자체가. 수학 감이 없으면 무조건 남겨주세요. 우리 애기 수학감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학감 없는 애는 미적분원 기본을 몇 번 안 했으면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함수 씩씩씩 그려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거부감 있죠. 자, 학생들이 저 그려준 건데요. 저도 이 말을 진짜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어요. 이것만 더하고 가장 이런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미화해서 그려졌는데 지금 무서운 선생님 중학생 때는 꽤나 매력적이죠. 고등학교 때는 무서운 선생님의 눈을 피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생들이 머리 꼭대기에 있거든요. 저 선생님이 좋아서 저 말을 꼭 듣고 싶어. 저 쌤이 하는 말이라면은 따라가 보고 싶어. 그래야 애들이 열심히 하고 따라줘요. 학생들도 본인들 위해서 하라는 거 알거든요. 그 안에서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